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신사고민 교과서 2, 1학년 2학기 제2단원의 세 번째 소단원 품사의 세계 문법 단원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가 5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특별히 문법 단원 꼭 외워야 한다라는 부분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손에는 형광펜, 오른손에는 삼색볼펜 들고 가문단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사물과 현상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듯이 단어도 그 모양이나 쓰임새, 의미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품사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모양, 쓰임새, 의미. 이 세 가지가 바로 품사 분류 기준이다. 세 가지 모양, 쓰임새, 의미다라는 거죠. 단어들은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을 품사라고 한다. 품사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 이게 바로 품사다. 품사의 개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품사는 뭡니까? 단어의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놓은 것. 품사의 분류 기준과 품사의 특성을 이해하면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면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품사 학습의 의의입니다. 품사를 공부하면 좋은 점. 자, 품사의 분류 기준 첫 번째 뭐냐?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라는 기준. 아까 모양, 쓰임새, 의미라고 그랬죠? 여기서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자, 이걸 보고 크게 두 가지. 변한다 라는 거 가변어, 변하지 않는다 불변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다음 문장을 보고 바다와 가다의 차이점을 파악해보자. 바다에 가다, 바다에 갈까? 바다에 가거라, 바다에 가자. 바다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렇지. 바다는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변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불변어. 가다는 문장에 쓸 때 갈까, 가거라, 가자 등과 같이 형태가 다양하게 변한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가변어. 이해됐어요? 활용한다라고요. 변하는 걸. 이런 단어는 형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형태. 자, 이것이 바로 뭐냐? 품사 분류 기준 1번. 분류 기준 1번. 형태다. 두 번째,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하늘, 새, 먹는다, 가. 단어 카드 골라보자. 하늘이 아주 푸르다. 친구가 나를 불렀다. 동생이 빵을 먹는다. 서점에서 날마다 새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저 산은 정말 높구나. 가에서 하늘을 넣어 푸르다의 주체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체,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는 대상이죠. 주인공이다 이 소리예요. 나에서는 가를 넣어 친구가 다른 단어들과 맺는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 다에서는 먹는다를 넣어서 문장의 주체가 되는 동생의 행동을 서술할 수 있고, 라에서는 새를 넣어 뒤에 오는 책을 꾸며줄 수도 있다. 마에는 아를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에 얽매이지 않고 홀로 사용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가는 뭐가 되냐? 가는, 하늘은 명사가 되고요. 친구 가에서 이 가는 문장 단어들과의 관계를 맺는 거니까 조사. 빵을 먹는다, 먹는 행동이죠. 동작을 나타내는 거니까 동사. 새 책들이 책을 꾸며주죠. 관형사. 저 사람 정말 높구나. 다른 단어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사용될 수 있다. 감탄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하늘처럼 이제 설명해 줍니다. 하늘처럼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호자리에 오는 단어들을 뭐라고 한다? 체언.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습니다. 라고 하고 가처럼 단어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들을 관계언, 먹는다와 같이 문장에서 주어를 서술하는 단어들은 용언, 서술어가 되는 건 용언, 새처럼 다른 말을 꾸며주는 단어들은 수식언,
마지막으로 아와 같이 문장 속의 다른 성분들이 얽매이지 않고 홀로 쓰는 단어들 독립언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5개의 기능으로 기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단어는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나눠질 수 있다. 이 기능이 바로 뭡니까? 품사 분류 기준 2번이 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 풍선 속 단어들을 다음과 같이 나눈 기준을 생각해 보자. 밥, 가다, 나무, 잡다, 달리다. 밥, 나무, 코끼리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 이름을 나타낸다. 가다, 잡다, 달리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다. 밥, 나무, 코끼리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묶을 수 있다. 대상의 이름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묶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명사예요. 명사. 가다, 잡다, 달리다는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의미로 묶을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동사. 이렇게 단어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 등 그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국어의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품사는 뭐를 기준으로?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라는 것도 품사 분류 기준 3번이죠. 형태와 기능과 의미를 갖고서 나눈다. 기준을 나누는 기준이 몇 가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문장에서 기능에 따른 분류,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별표 치시고 체언, 주어나 목적어 혹은 보어 자리에 오는 단어들, 명사, 대명사, 수사가 여기에 속합니다. 체언은. 관계언, 단어들 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단어들, 조사가 여기에 속하고요. 용언, 문장의 주어를 서술하는 단어들, 동사, 동작을 나타내고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낸다. 수식언, 다른 말을 꾸며주는 단어들, 관형사하고 부사.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줘요.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용언을 꾸며줍니다. 알겠죠? 독립언, 문장 속에서 다른 성분들과 얽매이지 않고 홀로 쓰이는 단어들, 감탄사, 요거. 그래서 품사가 우리나라 몇 개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다 합해서 몇 개입니까? 9개. 우리나라는 국품사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품사가 몇 개? 9개가 있다. 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의 종류와 특성 이제 자세히 설명해 보죠. 체언.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다음 문장들에서 같은 색으로 된 단어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미나가 수박을 먹는다. 그는 나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나는 이것이 좋다. 여기가 바로 아버지의 고향이다. 하나에 둘을 더하면 셋이다. 공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다. 가의 미나, 수박, 희망, 용기는 구체적 또는 추상적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단어 명사라고 한다. 명사. 어떤 명사? 다시 말하면 이름. 그리고 대상의 이름과 구체적 또는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뭐다? 명사다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어요. 나는, 나, 이것, 여기는 사람, 사물, 장소 등을 이름을 대신하는데 이와 같은 단어를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말. 강소희라고 하면 고유 명사죠? 그런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소희를 너라고 할 수 있죠? 너는 대명사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명사를 대신해 주는 말이에요. 이해되죠? 자, 다는 하나, 둘, 셋이나 첫째, 둘째, 수량이나 순서.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 영어 시간에서도 많이 배웠을 텐데 양수사. 수사 중에서 양을 나타내는 수사. 순서를 나타내는 건 무슨 수사? 서수사. 이와 같은 단어를 뭐? 수사다라고 한다.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를 수사다라고 한다. 명사, 대명사, 수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라는 공통점을 지니는데 이들을 묶어 체언이라고 한다. 이 체언의 기능이에요. 체언이 어떤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등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밑줄심 단어들을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는 뭐가 된다? 감자. 대명사는 우리. 하나는 수사.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해 두셔요.
관계형 조사. 다음 문장의 의미가 다른 이유. 호랑이가 토끼를 쫓는다. 호랑이를 토끼가 쫓는다. 호랑이가 토끼만 쫓는다. 가와 나 두 문장, 가와 르이 어느 말에 붙었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다 달라진다. 가와 르는 체언 뒤에 붙어서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가와 다를 비교해보면 다는 만이라는 만은 제한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홀로 쓸 수 없어요. 단어는 원래 홀로 쓸 수 있는데 유일하게 조사만 홀로 쓸 수 없어요.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다른 말과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거나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조사라고 한다. 자,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건 무슨 조사라고 하냐? 좀 더 어려운 말로 하면 격조사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특별한 의미를 더해준다. 이거 보충해준다. 그래서 보조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뭐냐? 조사. 즉 단어들끼리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이 조사다. 다음 페이지 조사의 특징 나옵니다. 자, 조사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조사는 홀로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말에 붙어 쓰이며 대개 문장 속 단어들의 관계를 나타내므로 관계어이라고 한다. 조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지만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불변하다라는 소리예요. 예외적으로 서술격 조사 이다는 마치 동사나 형용사처럼 형태가 변한다. 서술격 조사만 뭐다? 가변하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조사의 대부분은 불변해요. 다음 문장에서 조사를 찾아 동그라미표 나와 있으니까 그건 보고 넘어가시고요. 용언, 동사, 형용사, 동사, 뛰다, 읽다, 높다, 덥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는 뛰다, 읽다.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는 높다, 덥다. 그래서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뭐라 그러냐? 형용사라고 합니다.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 동사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주세요. 동사하고 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면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냐. 뛰다, 읽다처럼 대상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동사라고 한다. 그리고 높다, 덥다처럼 대상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동사와 형용사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사와 형용사는 주로 문장에서 무슨 기능?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문장의 서술어의 기능을 한다. 이것이 바로 용언의 기능입니다. 이들을 묶어 용언이라고 한다. 이들은 문장 속에서 그 쓰임에 따라 다양하게 형태가 변한다. 형태가 변한다라는 거죠. 그거 변한다. 가변화라는 소리죠? 이걸 뭐라고 하나? 형태가 변하는 걸 뭘? 활용이라고 하나? 형태가 변하는데 이를 활용이라 한다.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그 뒤에 붙어서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자, 이거 보세요. 먹다 한번 볼까요? 먹다 딱 끊어서 먹으니, 먹어서, 먹음으로 뭐 이런 것들 쭉쭉쭉 있죠. 이거 변하지 않죠. 이 부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이걸 바로 뭐라 그런다? 어간. 이 뒤에 변하는 부분 이걸 뭐라고 한다? 어미. 됐어요? 어간과 어미. 예를 들어 가다는 어간가에 여러 어미들이 번갈아 결합하고 가고, 가면, 가니, 간 등과 같이 활용한다라는 거죠. 울다 그리고 착하다, 넘다, 놀았다. 그 동사하고 형용사하고 구별하는 방법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령형으로 바꿔보는 거예요. 명령형으로 바꿨을 때 말이 되면 동사예요. 하지만 형용사는 명령형으로 바꿨을 때 말이 안 됩니다. 보세요. 울다, 울어라 말 돼야 안 돼요? 말 되죠? 울어라 명령하는 거 말 되죠? 자, 착하다, 착해라 말 안 되죠? 착해라 이거는 명령형이 안 돼요. 넘어라 동사 넘어라 말 되죠? 하지만 놀아라 이거 말 안 되잖아요. 노래줘라 이거 말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형용사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바꿨을 때 혹은 명령형 혹은 청유형 뭐뭐 하자 먹자 말 되죠. 착하자 이거 말 안 되잖아요. 형용사는 명령형과 청유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은 동사하고 형용사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56쪽 가보시죠. 수식언. 수식언이라는 소리는 뭐냐면요. 꾸며준다라는 말이에요. 꾸며주는 거 관형사하고 부사. 다음 문장에서 미축진 단어가 꾸며주는 말을 찾아보세요. 새 옷. 이것은 옷을 꾸며주고 매우 순하다, 순하다를 꾸며주죠. 새는 옷을 꾸며주고 매우는 순하다를 꾸며준다.
이때 새처럼 문장 속에서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관형사,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관형사라고 한다. 한편 매우처럼 문장 속에서 주로 용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뭐라고 한다? 부사라고 한다. 관형사와 부사는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므로 수식언이라고 한다. 문장에서 다른 말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므로 수식언이라고 한다. 수식언의 기능이에요. 꽤 뭐를 쉬었다를 꾸며주니까 서술어 용언 꾸며줬죠? 여러 나라를 꾸며줬죠? 관형사죠. 독립언 감탄사. 다음 대화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보자. 나 이번에 지리산 꼭대기까지 갔다 왔어. 어머나 정말이니 힘들었겠다. 응 힘들었지만 뿌듯했어. 자, 위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이 지리산 꼭대기까지 갔다 온 사실에 매우 놀라고 있으므로 빈칸에는 어머나 등의 말이 들어갈 수 있다. 이처럼 말하는 이의 느낌을 표현하거나 야, 응처럼 부름이나 대답을 나타내는 단어를 감탄사. 그러니까 주로 뭐예요?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다. 감탄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므로 독립언이라고 한다. 독립언의 기능.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감탄사를 보기 위해서 골라보자. 와, 오냐, 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품사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요. 앞에 부분으로 가셔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1쪽입니다. 자, 품사 단어들을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놓은 거. 이게 오마이노트로 정리해 두셔요. 품사의 개념, 기준, 형태, 기능, 의미가 분류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자, 품사학습의 품사학습을 하면 왜 좋으냐? 품사에서 학습을 하면 좋은 이유. 단어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리말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요것만 쓰시면 됩니다. 품사의 학습의 요거죠. 바로 요 기준 나눠놓은 거 보세요. 품사의 종류 요거 정말 중요한 거.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거. 자, 보세요. 단어를 기준이 뭡니까? 이거는 형태가 기준이죠.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변하느냐. 알겠어요? 요거는 기능에 따라서 체언이냐, 관계언이냐, 수식언이냐, 독립언이냐, 용언이냐. 그리고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기능이 바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뚝 잘라서 여기는 뭐예요? 가변어. 여기는 불변어. 기능에 따라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용언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의미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가변어에 또 뭐가 있어요?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 2다. 소인은 학생이다.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학생이므로. 이해됩니까? 네, 그렇게 활용이 된다라는 거. 요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눈물 흘리는 학생이 있어요.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슬픈가 봐요. 형태 변화의 여부에 따른 분류, 불변어, 가변어. 문장에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그 단어는 불변어, 형태가 변하는 단어는 가변어. 요게 가변어다라는 거, 요게 불변어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문장에서 하는 기능,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 요거 쭉 정리를 해두세요. 그리고 의미에 따른 분류 9개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요거 다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뭡니까? 이 표 3번에 있는 품사의 종류 있죠? 그 표를 꼭 외워두시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